이번 시간은 우리가 제출했던 그 1차 과제 중에서 여러분이 실수한 거 몇 가지 짚어보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11.6절에서 예제 안 푼 거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전체 중간고사 범위 마무리해 볼게요. 자, 1번은 몇몇 학생들이 조금 오개념이 있었는데, 자, 다음 점들을 3차원 좌표 공간에 나타내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가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x가 5고 y가 마이너스 2고 g가 2라는 뜻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3차원 공간에 어떻게 나타낸 학생이 있냐면 x는 5를 이렇게 찍고 y에는 마이너스 2를 찾아서 찍고 g는 2를 찾아서 찍고 이렇게 3개의 점을 찍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x가 5고 그죠? x가 오면서 y는 마이너스 2면서 자 이렇게 교점을 찾으면 일단 xy 평면상에서는 여기에 위치하겠죠. 근데 위치를 보면 g라고 하는 값이 2다. 그러니까 높이가 2라는 뜻이니까 여기서 두 칸 올라가서 이 위치에다 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 좌표를 나타내는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각각 찍은 학생들이 꽤 많아서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 그러면 0, 4, 마이너스 5도 역시 마찬가지죠. 각각을 찍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모두 만족하는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은 다들 잘 풀었고요. 거리를 구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했었을 거예요. 그 공식을 유도하면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나타내서 P1, P2와의 거리다라고 이렇게 기호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공식은 루트 제곱의 합이었죠. 자,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순서가 자, 어떤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빼는데 순서를 여러분이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P2에서 P1을 뺄 거면 모든 좌표 X, Y, G에 대해서도 순서를 맞춰주고 P1에서 P2를 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X랑 Y의 관계를 맞춰주고 무슨 얘기냐면 자, 2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을 뺀다. 자, 이 순서로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P2에서 P1의 모든 좌표를 뺀 것의 제곱의 합이다. 그러면 5에서 1을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0에서 5를 빼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2번은 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다음 방정식이 구면임을 나타내는 것을 보이고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1번, 2번 같은 경우 2번을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자, 2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보면 3x제곱 그리고 우변에 보니까 10 더하기 6i 더하기 12g가 있는데 x랑 관련된 건 전혀 없죠. 그런데 지금 좌변에서는 제곱 x, y, g가 모두 있고 그 다음에 우변에 y랑 관련된 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항해서 일단 넘겨볼게요. 그리고 g와 관련된 항도 넘겨볼게요. 그리고 일단 상수는 우변에다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i제곱 마이너스 6i를 묶어낼 건데요. 3으로 묶어내고 y제곱 마이너스 2y로 만들어주고 여기도 3으로 묶어내고 g제곱 마이너스 4g는 10이다. 이렇게 식으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보면 자, 이 부분 보세요. 여기에서 y제곱 마이너스 2y를 이렇게 전체 제곱식으로 묶어야만 구면의 방정식의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구면의 방정식 형태가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G-C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형태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고치려고 해요. 그러면 Y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6y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내려면 여기다 1을 넣으면 될까요? 왜냐면 이 값이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니까 3y제곱 마이너스 6y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불필요한 3이라고 하는 값, 3 곱하기 1 해서 3이 만들어졌으니까 3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위의 식과 일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얼마 될까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쵸? 왜냐하면 g제곱 마이너스 4g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걸 풀어내면 g제곱 마이너스 4g 더하기 4니까 이 부분을 만들어냈고, 그런데 지금 4 곱하기 3은 쓸데없는 항이니까 다시 빼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주고 그것이 뭐다? 우변 10이다. 이런 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3x제곱 더하기 3y-1의 제곱 더하기 3의 g-2의 제곱은 하고 상수항을 다 우변으로 보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15 그죠? 거기에다가 여기 오른쪽에 10이 있었으니까 넘어가서 25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많이 했냐면 여기에서 우변만 보고 반지름이 5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구면의 방정식을 생각할 때 x제곱, y제곱, g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다 1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각각 양변을 3으로 나눠보면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g-2의 제곱은 3분의 25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반지름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반지름은 뭐가 돼야 되나요? 루트 3분의 25. 그래서 루트 3분의 5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은 이만큼이 되고, 자, 중심은 얼마가 되냐면, x제곱의 의미가 x-0의 제곱이니까, 0, 지나는 점 1,2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중심이 0,1,2고, 반지름은 루트 3분의 5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한 계산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은 여러분이 다 잘 풀었는데요. 4번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중심이 3,8,1이고 점 4,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구면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중심을 알려줬고요. 반지름을 모르니까 반지름을 구하면 끝나죠. 9의 반지름을 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기본적인 방정식이 x-3의 제곱 중심을 지난다고 알려줬으니까 이 정보를 이용해서 구면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r을 구하고 싶은데 또 힌트가 하나 있어요. 4,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다. 지난다는 것은 그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는 뜻이고 따라서 대입을 하면 식이 다 충족이 된다. 따라서 x에는 4를 넣고 y에는 3을 넣고 g에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 식이 만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좌변을 다 풀어냈을 때 r의 제곱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좌변은 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그게 r의 제곱이다. 자, 그럼 좌변은 30이네요. 그래서 r은 얼마다? 루트 30이다. 자, r은 사실은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0이 나오지만 r이라는 개념은 반지름으로서 항상 양수기 때문에 루트 30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30.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5번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푼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그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번 같이 5번 문제 풀어보자. 6번은 비슷한 문제니까 여러분이 다시 복습하도록 하고 5번은 같이 풀어볼게요. 자, 지금 주어진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U, V, W. 자, 그런데 벡터는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은 건 다 같은 벡터예요.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다 같은 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U라는 벡터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사실 U를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도 얘도 U인 거죠. 여기 구석에다가 이렇게 그려도 얘도 U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V는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지금 어느 방향인가요? 말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얘는 어느 방향이죠? 북서 방향이죠. 그쵸? 이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리는 즉 이렇게 그려도 얘는 V인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그려줘도 얘는 V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시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벡터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1번 U 플러스 V예요. 그럼 U를 일단 그릴게요. 거기다 V를 더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V를 더하려면 U의 끝점에다 V의 시작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림을 그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U 플러스 V니까 U를 먼저 그리고 V를 그릴 때 이 V를 어떻게 그리냐면 U의 끝점에다 맞춰서 시작점을 여기다 맞춰서 그대로 이 녀석을 이동시킨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삼각형 법칙 이용하면 U 플러스 V가 뭐가 된다? 시작점과 끝점만 할 때 연결해주면 이게 바로 U 플러스 V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U 마이너스 V 2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U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V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 U에다가 마이너스 V라는 벡터를 더한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V는 뭐였냐면 V라는 벡터랑 크기는 똑같은데 정확히 방향만 반대인 이런 벡터를 의미하죠. 그럼 이거를 더해야 돼요. U에다가. 그럼 U의 끝점을 일단 찾고 이 녀석을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V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결과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U-V. 그 다음에 3번은 V 플러스 U 플러스 W래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세 개의 벡터의 합은 앞에 있는 거 두 개 먼저 더하고 그 결과를 마지막 벡터랑 더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V하고 U를 먼저 더해보자. 자, V라는 벡터 여기다 이렇게 똑같이 그려보고 거기다 U를 더한다. 자, 어떻게 더해야 되나요? V라는 벡터의 끝점을 먼저 찾고 거기에다 U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V 더하기 U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벡터가 나와요. 이게 V 플러스 U 벡터. 그럼 거기다가 W 벡터를 또 더해야 해요. 그럼 W는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그대로 지금 V 플러스 U라는 벡터의 끝점 찾아서 거기에 시작점 맞춰가지고 그대로 붙여주면 얘가 W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작점 찾고 끝점 찾아서 연결해 준 것이 V 더하기 U 더하기 W 벡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4번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U 벡터 먼저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W니까 어떻게 한다? W의 크기랑 일치하지만 방향만 반대인 이런 벡터를 마이너스 W라고 본다. 그럼 더해보자. 여기다가 끝점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이 둘을 더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U-W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V를 더한다. 그럼 마이너스 V는 뭐냐면 얘죠. 자, 끝점 찾아서 U-V, U-W는 우리가 지금 찾았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V를 취한다. 그럼 마이너스 V면은 그대로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v.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작점, 끝점을 연결해 준 것이 u 마이너스 w 마이너스 v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3개인 것도 2개 더하기 하나 이렇게 해서 결국 벡터끼리 합으로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잘 했고 뭐 1번 같은 경우는 스칼라베라고 부르는 거니까 각각의 성분에다가 똑같이 3분의 2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뺄셈이나 덧셈 연산은 우리 실수해서 연산과 같이 똑같이 하되 성분끼리 맞춰주면 되는 거였죠. 자, 8번. 8번은 여러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보통의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벡터는 3차원 벡터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n차원 벡터로 수학적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사실은 뭐 2차원은 우리 눈에 보이고 3차원도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4차원 이상으로부터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죠. 단지 4차원, 5차원, 6차원, n차원은 수학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거죠. 그래서 수학적 연산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3차원까지만 우리가 고려를 하는 거고 그것을 n차원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8번 문제도 2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3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1번에서 v라는 벡터가 있는데 지금 크기가 3이라고 했고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0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2차원 평면상에서 생각해 보면 x축과 이루는 각인데 양의 x축의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이란 뜻은 x축이 지금 여기 있는데 양의 방향은 여기 0부터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축과 이루는 각이 0도라는 뜻은 그 축 위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축 위에 있는 거고 크기가 3이니까 이런 벡터가 V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결국 3이 되는 거고 V의 성분을 찾아보면 X의 값은 3이고 Y의 값은 0인 거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3차원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 이렇게 봤을 때 X축과 이루는 각인데 양의 방향이니까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X축의 양의 방향이라면 이쪽이니까. 자, 각도가 0도라 했고 크기는 3이래요. 그러면은 이 벡터겠죠. 그래서 이 벡터 이름은 뭐다? 여기 길이가 3. y도 0이고 g도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 0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2차원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축 양의 축과 이루는 각이 120도다. 그러면 이 축과 이루는 각이 120도. 여길 기준선으로 했을 때 120도면 이렇게 120도죠. 그쵸? 그리고 길이가 5라고 했네요. 따라서 이런 벡터인 거고 이 크기가 길이가 5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빗변을 이 벡터로 갖는 삼각형을 구성했을 때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내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알면 x의 좌표를 알 수 있고 즉 벡터의 뭘 알 수 있다? x 성분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높이를 알면 벡터의 y 성분을 알 수 있죠. 다 끝났죠. 그래서 지금 빗변은 5라는 걸 알고 있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 즉 여기에서의 각은 120도 그리고 수평선에서 생각하면 이 부분이 60도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따라서 코사인 60도 생각해보면 삼각비에서 코사인 60은 여기서 뭔가요? 빗변분의 밑변이 되니까 5분의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x의 값을 x라 할게요. 자, 그럼 x 좌표는 5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돼서 5 곱하기 코사인 60, 2분의 1, 2분의 5가 되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x 좌표가 지금 현재 음의 방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분의 5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y는 어떻게 될까요? y는 이 높이를 y라고 했을 때, 자, 삼각비 중에서 사인 60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여기 각에 대해서 사인 60도면 빗변분의 높이 y가 되겠죠. 따라서 y는 뭐냐면 5 곱하기 사인 60도예요. 그러면 5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면서 2분의 5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x좌표 구했고 y좌표는 2분의 5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따라서 성분을 써주면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5 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3차원에서 생각해 보자.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x축과 이루는 각을 이제 120도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x축과 y축과의 관계는 지금 살펴본 셈인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3차원 공간으로 가져오면 x축을 양의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x축의 양의 방향 여길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각이 이렇게 가서 120도. 그래서 벡터가 지금 위치하기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 점의 위치는 2차원에서 찾았으니까 여기 3차원에서 생각하면 뭐만 추가하면 될까요? g의 좌표만 추가해주면 되겠죠. 그쵸? 근데 g의 높이는 현재 지금 0인 거죠. 왜냐하면 x와 y와의 관계, x축을 기준으로 해서 120도를 찾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자, x가 좌표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5, y는 2분의 5 루트 3, g는 0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그 x하고 g축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x축 양의 방향하고 g축하고도 120도를 충분히 이룰 수 있죠. 이렇게 120도라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있는 이 벡터와의 관계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x와 y와의 관계를 그린 것처럼 x하고 g축과의 관계로 변화했을 뿐 x축 양의 방향으로 120도라고 하면 역시 벡터는 이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x의 좌표는 사실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g의 좌표는 y랑 똑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g의 좌표가 이번에는 2분의 5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 확장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5 루트 3,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5, 0, 2분의 5 루트 3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잘 보면 공간상에 있는 즉 x축과 120도를 이루는 그 좌표는 굉장히 많겠죠. 이 공간상에서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중간에 있는 이런 점도 이렇게 x축과 120도를 이루는 이런 벡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충분히 많은 이런 좌표들이 존재할 텐데 이 좌표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좌표의 값을 구하려면 여러분이 이 지금 직교좌표가 아닌 또 다른 좌표계를 생각해야 돼서 일단 이렇게 축에 대해서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2차원에서 끝냈는데 이렇게 3차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문제였던 거죠. 자, 9번을 보시면 단위 벡터를 구하라고 했는데 단위 벡터는 다들 잘 구했고 단위 벡터 구하는 방법은 일단 P1, P2라고 하는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크기로 나눠야 된다. 크기 구하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크기로 나누면 되죠. 단위 벡터는 우리가 다음에 13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알아두시고요. 자, 10번 문제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10번에서 특히 이 10번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자, 10번 문제 일단 보면 U하고 V가 뭐든지 간에 일단 구조를 먼저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C번 구한 그 친구들 답을 보면 10번의 결과가 스칼라가 나온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잘 보면 자, U하고 V를 내적했다. 그럼 결과는 뭐죠?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다. 그럼 스칼라 곱하기 V예요. 지금 여기 공간에 있는 이 표시는 이것과 V, 이것은 지금 곱셈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3A라고 하면 3 곱하기 A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C번은 스칼라 곱하기 V이기 때문에 V라는 벡터에다가 어떤 스칼라배 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C라는 건 전체는 벡터가 나와야 되죠. 근데 스칼라 나온 친구들은 의심해야 되죠. 내가 계산 열심히 했는데 스칼라가 나왔다. 그럼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야겠죠. 자, 일단 A번부터 한번 1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U.V는 뭐였어요? 내적이니까 자, 여기 성분끼리 곱해서 쭉 더하면 되죠. 그럼 0, 그다음에 마이너스 18 더하기 20 해서 얼마인가요?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U의 크기의 제곱. 자, 크기의 제곱. 자기 자신의 크기의 제곱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U.U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크기의 제곱을 계산해도 되죠. 하지만 같은 값이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U의 크기를 구하면 4 더하기 9 더하기 16. 제곱 합해서 그럼 루트 29니까 제곱하면 29가 되겠네요. 자, C번에 보면 U.V를 해서 그 결과가 지금 A번으로부터 2라고 하는 걸 알았고 V라는 벡터를 그냥 곱하란 뜻이에요. V라는 벡터는 0, 6, 5니까 스칼라배 취해주면 각각의 성분의 2배를 해서 넣는 거다. 0, 12,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번은 뭐냐면 2 곱하기 V에다 U를 내적했으니 결과적으로 스칼라가 나오는 게 맞죠. 자, U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2V. 그러면 V에다 2배 취한 거. 자, 내적해 보세요. 그러면 성분끼리 곱해서 더한다. 마이너스 36 더하기 40 하니까 4가 나오네요. 맞나요? 자, 그리고 2번은 제가 똑같은 문제 넣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D번 구하는 문제였고, 자, 결과적으로 계산은 뭐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이 C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곱셈을 혼동하지 말 것. 왜냐하면 벡터에서의 곱셈은 벡터끼리 이렇게 곱하는 건 없죠. 왜냐하면 벡터의 곱셈은 두 가지, 내적과 외적인데 이런 곱셈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11번 두 벡터 사이의 각을 구해라. 자, 각의 정보를 알고 싶다. 뭐 이용하면 되나요? 내적 이용하면 되죠. U와 V를 내적했을 때 결과가 뭐냐면 U와 V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U와 V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U라는 벡터랑 V라는 벡터 있으면 그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이각 세타. 그러면 두 벡터 사이의 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 코사인 세타라는 정보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U 닷 V 나누기 U의 크기 곱하기 V의 크기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대로 하면 되고 여러분들 그 노테이션 표기할 때 제가 따로 역함수에 대한 얘기는 우리 이 클래스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얘기했던 거예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자, 세타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fx는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해요. 그러면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다가 f 인버스라고 하는 역함수를 취해주는 거죠. f 인버스를 취해주면 좌변은 x만 남는 거고 우변은 f 인버스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노테이션 이용하면 여기도 마찬가지 코사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다가 역함수를 이렇게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세타만 남는 거고 우변은 코사인 인버스 어떤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코사인 세타가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는 모르기 때문에 세타는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하죠. 그리고 이 값은 우리가 계산기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된다는 소리였어요. 자, 12번 보면 자, B번을 거의 못 풀었던 것 같은데 자, 이 B번은 제가 중간고사 대체과제 문제로 넣어놨어요. 이것을 증명하는 문제를 하나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수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것은 두 벡터를 내적했을 때 0이 된다는 것과 일치시킬 수 있죠. 내용이 같죠. 그래서 지금 A번에서 V 위로의 U의 벡터 사용 구해라 라고 했는데 특히 여러분 중에서 이 벡터 사용하고 스칼라 사용을 지금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칼라 사용은 말 그대로 사용을 했을 때 스칼라 값만 취하는 거고 벡터 사용은 그 스칼라 사용 값에다가 방향을 주는 거죠. 방향을 줄 때는 단위 벡터로 준다. 자, 그래서 벡터 사용과 스칼라 사용은 서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값이에요. 같은 것은 아니다. 사용이라는 단어가 붙긴 했지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벡터 사용,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어느 벡터 위로 어떤 벡터를 사용시키느냐. 그래서 지금 V 벡터 위로라고 했으니까 V 벡터가 아래쪽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U 벡터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U 벡터를 V 위로 사용시킨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이만큼의 거리를 생각하는 게 스칼라 사용이고 여기에다가 이 길이의 이만큼의 방향, 즉 V라는 벡터의 방향까지 추가해주면 이걸 벡터 사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V 위로 U의 벡터 사용을 구하면 우리 공식 유도한 적 있어요. 공식 그대로 써보면 자, 이것은 V의 크기의 제곱분의 U와 V의 내적의 그 결과의 V를 그냥 곱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 자, 이 앞에 있는 결과만 보면 이건 뭐다? 스칼라죠. 왜냐? 지금 분자는 내적이니까 내적의 결과는 상수,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분모도 역시 크기의 제곱이니까 숫자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앞에 있는 거는 숫자 덩어리예요. 거기에다 V라는 벡터를 그냥 곱셈한 거예요. 스칼라 배죠, 이게. 스칼라 배. 그죠? 그래서 따라서 전체는 뭐가 돼요? 벡터가 나오죠. 그래서 벡터 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벡터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걸 구하면 된다. 공식대로 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U 위로 V의 벡터 사용이라고 했다. 그럼 공식 어떻게 되나요? 분모가 U의 크기의 제곱이 되고 U.V. 분자는 똑같고 여기 U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V의 수직인 U의 벡터 성분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수직인 성분을 구하려면 지금 U라고 하는 벡터, U의 벡터 성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U에서 뭘 빼야 되냐면 지금 구한 벡터 사용을 빼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가 찾은 이 벡터 사용하고 이 결과하고 수직이 되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에 우리 지금 이 벡터 사용의 결과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것의 결과를 여러분이 13분의 아니죠. 이 결과를 지금 계산한 걸 보면 0,25분의 33, 25분의 44라고 잘 찾았어요. 그런데 2번 V의 수직인 U의 벡터 성분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U라고 하는 벡터에서 지금 구한 이 값을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값을 찾아보면 이것의 값은 U라고 하는 벡터 2,1,2에서 이것을 빼면 2, 마이너스 25분의 8, 25분의 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벡터, 지금 구한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서로 내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내적을 해보면 0, 마이너스 25의 제곱분의 33 곱하기 8 더하기 25의 제곱분의 44 곱하기 6 이렇게 돼서 자, 이 값 두 개 곱해보면 서로 똑같은 값이라서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내적했을 때 0이 된다는 건 뭐다?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수직 관계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직인 성분을 구하면 이렇게 U에서 지금 구한 벡터 사용값을 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증명은 지금 대체과제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을 거고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한테 이제 인지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1.6절에서 그 개념 설명만 하고 예제를 두 가지를 안 풀어서 그 두 개 예제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곡면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g제곱 플러스 4는 0을 설명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6가지에 대한 2차 곡면들을 보면 기본적인 방정식의 형태가 다 x제곱 x제곱 이렇게 다 보시면 형태는 다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x제곱 앞에 있는 요 4라는 숫자를 1로 맞춰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그래서 양변을 일단 4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 더하기 4분의 2의 g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정리할 거 있으면 일단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1이라는 숫자를 우변으로 넘겨서 여기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표에서 한번 봅시다. 다 지금 형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우변은 플러스 1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플러스 1로 맞춰줬죠? 여기서도 보면 여기 플러스 1로 맞춰진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지금 2차 곡면의 이름과 방정식의 형태는 다른데 어쨌든 구조는 우변을 플러스 1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로 맞추려면 양변을 또 마이너스 1로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분의 y제곱 마이너스 2분의 g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형태를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이런 형태는 무엇이었던가? 즉, 여기서 보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곡면은 누구였던가? 한번 보면, 자, 여기 마지막에 했던,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 마지막 그림에 보이는 쌍엽 쌍곡면. 자, 여기 보시면 하이퍼볼로이드 오브 투시시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갖는 곡면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일단 잘 한번 보면 자, 여기 부호를 한번 볼게요. 플러스인 부호를 갖는 거는 g 제곱 앞에 있는 거 하나뿐이죠. 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붙어 있는 이 축으로 지금 꼭지점이 생기고 이렇게 곡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방정식이 x제곱 앞에만 플러스고 나머지가 두 개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x축에서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혹시 캐스터네츠라고 아나요? 그 모양처럼 이렇게 뭘 뒤집어 놓은 조개 껍데기 뒤집은 것처럼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y의 부호가 플러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그쵸?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꼭지점이 생기고 이렇게 이런 형태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제 4번의 그래프도 우리가 자세히는 못 그려요. 하지만 대략의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가 축이 된다? 플러스인 게 지금 Y쪽이죠. 그러니까 Y에다가 축을 그려주고 여기 꼭지점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양쪽으로 쌍곡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포물선이 되도록 그쵸?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좀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꼭지점의 좌표도 내가 찾아서 한번 기록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Y축상이니까 X도 제로고 G도 제로고 그러면 4분의 Y제곱이 1이기 때문에 Y제곱은 4라는 의미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 좌표가 2이기 때문에 x는 0, g는 0, y는 2가 되는 거고 여기에 좌표는 0, 마이너스 2,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예제 5번도 한번 봅시다.
자, 2차 곡면이 어떤 곡면인지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서 구면의 방정식도 이제 식을 정리해서 반지름이 얼마고 중심이 얼마인지를 찾아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어떤 구조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식을 잘 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즉 x가 변수인 것끼리 일단 묶어서 2차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럼 x-3의 전체 제곱에서 9를 뺀 것이 지금 이 두 텀의 합이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g제곱과 관련된 건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y도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10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x-3의 제곱, 그러니까 제곱이 있는 한끼리 일단 볼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2g 제곱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우변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y 하고 플러스 10이니까 넘어가서 y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시면 x-3을 라지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g의 제곱을 라지 g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y-1을 라지 y라고 한번 실현해 볼게요. 그냥 형태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g의 제곱은 라지 y다. 이런 형태가 된 거죠. 그럼 이런 형태는 우리 6개의 2차 곡면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구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y다. 변수다. 이런 형태. 어디에 있나요? 일단 더하기 해서 봐야 되고, 지금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엘립틱 파라볼로이드라고 해서 형태를 보면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떤 변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다시 내려가서 보면 두 변수는 제곱이에요. 나머지 한 변수만 1차예요. 자, 이런 구조를 갖는 그 2차 곡면은 여기 엘립틱 파라볼로이드다. 그쵸? 제곱, 하나는 그냥 변수. 여기서도 그림의 개형을 한번 보면 G라고 하는 것만 1차식인데 G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는 이런 곡면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만약에 식이 여기가 1차 식이 지금 우리처럼 y가 이제 연결이 돼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 앞에 이제 상수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a제곱, b제곱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렇다면 여기가 y라고 했을 때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포물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자,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제 5번 문제도 사실은 y라고 하는 것만 지금 1차고 나머지는 다 x도 제곱이고 g도 제곱이니까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그쵸. 1차인 이 y라고 하는 것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평행이동인 거죠. x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x-3이라는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x쪽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요. 일단 x는 3만큼, 자, 여기 꼭지점이 0,0,0이라고 했을 때 x는 3만큼 이동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되나요? y가 아니라 y-1이기 때문에 y로도 1만큼 평행 이동해야 돼요. 자, x쪽으로 3칸 움직이고 그 결과를 y쪽으로 1칸 움직여야 된다. 그럼 꼭지점의 위치가 여기가 되겠죠.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g는 지금 뭐냐면 그냥 2 곱하기 g의 제곱이기 때문에 평행 이동한 건 전혀 없어요. 따라서 그림을 이제 다시 그리면 여기가 꼭지점이 되면서 이렇게 이런 형태의 포물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자,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는 x제곱 더하기 뭐 y제곱은 g다 이런 형태만 봤기 때문에 즉 x와 y의 중심이 0이었던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동을 한 거죠. 3 그리고 y도 그냥 y가 아니라 y-1이니까 1만큼 평행이동. 평행이동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꼭지점의 위치는 뭐가 되냐면
3, 1, 0이 되겠죠. 왜냐하면 0에서 3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y의 위치도 1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1에서 1, 그러니까 0에서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3, 1, 0을 이제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포물면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이 표를 참고해서,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 있죠? 그거 참고해서 그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11장 전체 시험 범위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과제에서 여러분이 실수했던 거 한번 쭉 훑어봤고, 시험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12장부터 시작할 거예요.